다다의 북카페 ASMR.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다의 북카페 오픈을 했습니다. 크크크크. 와, 오늘은 피디님들께서 꽈배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크기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큰 꽈배기를 처음 봐가지고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센스 있게 오늘의 커피는 약간 기름기가 많은 꽈배기의 그런 느끼함을 잡아줄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있네요. 음, 음, 맛있어요. 자, 그러면 먹어볼까요? 짠! 이건 그냥 일반 꽈배기죠? 맛있겠다.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단 걸 많이 안 좋아하는데 설탕도 많이 막 이렇게 심하게 안 뿌려져 있고 맛있어요. 느끼하지도 않아요. 음, 음, 음. 저는 빵을 우유랑 주로 먹는데 커피랑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음, 그러면 이제 대망의 이 대왕빵을 먹을 왕쫀득 찹쌀떡인가? 뭐였지? 아이고, 먹어보겠습니다. 얼굴보다 크죠? 앙. 맛있다. 이 겉에 토도토도 이 알갱이 같은 게 뭘까요? 설탕인가? 음, 꽈배기도 바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 맛있다. 이 동그란 게 뭐지? 아, 빵 안에 기포 같은 것 같아요. 설탕이 아니에요. 이런 기술은 어떻게 신기하다. 음, 맛있어. 근데 진짜 추억이다.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음, 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어느 분이 본격적으로 저 먹으려고 방송하신다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뜨끔했어요. 맞아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음,
양심에 찔리니까 그럼 그만 먹어볼까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닦고 올게요. 바다의 북카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먹었으니 밥값을 해야죠. 책을 읽어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장강명 에세이 5년 만의 신혼여행이라는 책이에요. 5년 만에 신혼여행이라니 나쁜 사람. 아무튼 제가 장강명 씨를 좋아하거든요.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을 나오자마자 읽었고 그리고 저는 이 5년 만에 신혼여행이란 책도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다 까먹어서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장강명 씨가 케이블 프로그램에 나오시더라고요. 책 읽어 드립니다였나? 뭐 아무튼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장강명 에세이 5년 만에 신혼여행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간부터 읽어볼 텐데요. 몇 페이지였지? 일단은 이 앞부분의 내용은 그냥 제목 그대로 이 장강명 씨와 와이프, 아내분이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일들과 가서의 일들을 모아놓은 글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79페이지부터고요. 79페이지의 내용의 바로 직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두 부부가 신혼여행을 5년 만에 가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왔는데 계속 연착이 됩니다. 한 6시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 있어요. 공항에.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뭐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의 그런 게 설레는 게 아니고 여행 가기 전에 공항 가는 길 그리고 공항에서의 그런 막 수속 밟고 이런 것들이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밥 먹고 뭐 면세점에서 쇼핑. 저는 개인적으로 면세점 그만하고 읽어볼게요. 79페이지부터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 것은 정확히 오후 1시 43분이었다. 솔직히 그 방송을 들으면서도 별로 안심이 되지는 않았다. 왜냐면요. 몇 번이나 계속 지연됐거든요. 1시간 지연, 1시간 지연. 그렇게 해서 승객들 사이에서 6시간 넘게 비행기를 기다리면 항공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 돌았다. 오후 1시 55분이면 이륙을 기다린 지 꼭 6시간이 된다. 그래서 6시간이 되기 전에 얼른 승객을 태우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혹시 제대로 정비를 안 하고 그냥 이륙하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지? 승객들 얼굴에는 설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들 장시간 비행을 막 마친 표정이었다. 승무원들의 얼굴도 피로에 절어 있었다. 미안해서 그러는 건지 지쳐서 그러는 건지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있었다. 자기들도 짜증 나겠지. 우리도 회사 일할 때 스케줄이 어긋나면 짜증 나잖아. HJ가 말했다. 여기서 HJ는 와이프, 아내분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한다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네. 내가 블로그에서 보니까 보라카이 현지인들은 항상 웃고 그런데 카메라 들이대면 자세 취해주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 사양하질 않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코리아 좋다고 하고 밝은 표정이래. 그런데 물건값 깎아달라고 하면 갑자기 정색한대.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면 항상 은밀한 소망에 휩싸였다. 이대로 비행기가 추락하면 좋겠다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 늘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무의식이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극복하려는 건지도 모른다. 비행기 추락 사고의 좋은 점은 부상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HJ는 자신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혼자 비행기를 탈 때, 그런 때 내가 지상에 남아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했다. 왜? 작은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자기가 내 죽음을 수습해 줄 테니까. 저도 이렇거든요. 저도 비행기 타기 전에, 아니, 타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할 때, 그때 정말 느껴요. 아, 이렇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하나,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같은 위험한, 이렇게 빠 내려와서 그런 거 탈 때, 탈선하면 어떡하지? 그런 약간, 다들 이렇구나. 근데 저는, 뭐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아플까? 내가 막 사지가 찢기고 막,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약간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다 그런가 봐요. 계속 읽어볼게요. HJ가 속삭였다. 수습? 무슨 수습? 자기가 비행기 사고로 죽는 건데 내가 뭘 수습해?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그런 것들. 지금은 둘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걱정되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집 문은 나중에 누가 열까 이런 거. 집주인이 난감해할 텐데. 둘이 같이 죽는 건 축복이지. 나는 오히려 둘이 같이 비행기 타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집이 귀신의 집이 되건 말건 알게 뭐야. 솔직히 자기가 혼자 비행기 사고로 죽어도 내가 그렇게 수습을 잘 할 것 같진 않아. 자기 장례식에도 안 갈 것 같은데? 가서 뭘 하겠어.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 술이나 쳐 마실 것 같아 나는. 뭐 그럴 수 있죠. 은밀히 추락을 바랐다는 이유로 옆자리 승객에게 미안하지는 않다.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런 희망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더없이 선량한 마음으로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 해도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철이 든 이후로는 늘 정신세계 같은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살아왔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시크릿류의 자기 위안보다 이런 마음가짐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낫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HJ가 죽고 홀로 남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간혹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그 의문이 실로 심오한 차원으로 이어진다. 진지하게 파고들면 이 질문은 언제나 인생의 의미라는 수수께끼로 이어진다. 가끔 HJ가 물어볼 때가 있다. 자기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나는 나도 따라 죽을래. 살아서 뭐해? 라고 말한다. 이 대답은 상당 부분 진심이다. 나는 종교도 없고 내세도 믿지 않는다. 아이도 낳을 수 없다. 왜냐면 이분 정관 수술하셨거든요. 만약 HJ가 80살쯤에 죽는다면 그때 나의 기대 수명이 10년가량 남았다면 그때쯤 되면 돈도 별로 없고 어울릴 사람도 많지 않을 테고 나는 별 미련 없이 그냥 HJ 제가 피디님이 죽으실 것 같은데요. 웃겨서. 왜죠? 자, 다시 읽을게요. 진정하세요, 피디님. 피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다시 읽을게요. 자, 나도 따라 죽을래. 살아서 뭐해라고 말한다. 이 대답은 상당 부분 진심이다. 나는 종교도 없고 내세도 믿지 않는다. 아이도 낳을 수 없다. 만약 HJ가 80살쯤에 죽는다면 그때 나의 기대 수명이 10년가량 남았다면 그때쯤 되면 돈도 별로 없고 어울릴 사람도 많지 않을 테고 나는 별 미련 없이 그냥 HJ를 따라 자살할 것 같다. HJ 없이 살아야 할 10년이 그다지 흥겹고 재미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인생은 살아서 뭐하나? 근데
장강명 씨 되게 잘하셨죠. 와이프분이, 아내분이 자기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따라 죽을래. 살아서 뭐해? 아, 사랑이다. 그래. 근데 누구를 따라 같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입으로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저는 감동이에요.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음,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부부인가 싶기도 하고. 네, 계속 읽어볼게요. 어, 이런 답은 인생의 의미를 쾌락 또는 행복의 총합으로 보는 인생관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인생관은 굉장히 허무주의적이다. 쾌락 또는 행복을 빼면 살아갈 이유가 달리 없다는 것이다. 그녀 없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어요라는 답은 얼핏 듣기에 낭만적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신성 모독적이고 탈역사적이고 반민중적이고 아무튼 세상의 다른 모든 가치를 죄다 우습게 보는 말이다.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다지 낭만적이지도 않다. 사실 위의 사례에서 낭만성은 내가 살 날이 창창한데도 HJ를 따라 죽을 수 있어야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HJ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 죽을 것인가? 쾌락 또는 행복의 총합 이론에서 HJ의 부재는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될까? 나는 HJ를 만나기 전에도 잘 살아왔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쾌락과 행복의 정도를 수직선에 표시한다 치자. 그렇다면 나는 늘 그 표식을 수직선에서 0보다 오른쪽에 양수 쪽에 표시해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HJ를 만나 그 표식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뛰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낭만적으로 평가해서 살고 싶은 정도가 10점대에서 90점대로 뛴 것이다. HJ가 사라지면 그 점수는 다시 10점대로 돌아온다. 그러나 여전히 0보다는 위이며 이 점수에 따르면 나는 HJ 없이도 사는 게 합리적이다. 어쩌면 이건 너무 단순한 수식일지도 모른다. 인간에게는 상실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실이라는 사건의 과정, 그 기울기의 폭력성과 낙폭의 크기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순간의 비통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만약 누가 내게 항우울증약을 강제로 몇 년간 먹여서 그 비통함을 견디게 한다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HJ의 죽음이 이성적으로 상실이라고는 여기면서도 감정적으로 슬프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HJ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가? 아무래도 이 사고 실험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 반대 상황을 가정해보자. 내가 더할 나위 없이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 치자.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고 매 순간 지독하게 고통스러우며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배설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하며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치자. 그런데 이 병은 사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다. 그냥 사람을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괴롭기만 할 뿐이다. 살 의지가 있다면 연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HJ는 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가?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나는 HJ를 위해서라도 자살을 감행할 것이다. 나는 간호하다 그녀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쾌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가 겪는 불쾌함이 HJ와 함께 있는 쾌감을 압도하고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쾌락의 총합이 0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행복 총합이라는 게? 근데 아니 일단 이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장강명 씨는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이런 생각을 참, 네. 재밌어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아팠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힘들어하고 내 간병을 해야 되고 이렇다면
그것 또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자살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감정도 알 것 같고, 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내가 수년에 걸쳐 집필해온 대하소설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고 치자. 나는 이 소설이 제대로 완결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걸작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내 인생 최고의 역작임이 분명하다. 그때 이 소설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가? 그럴 것 같다. 나는 아마 소설을 다 쓸 때까지 자살을 미룰 것이다. HJ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만 소설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지만 HJ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지만 소설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는 내 선택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쾌락의 총합 이론으로는 그 판단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소설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소설이 아무리 높은 평가를 받은들 이미 자살해버린 나에게는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이 소설이 걸작이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얼마간 즐거움을 주기야 하겠지만 병마와 싸워 이길 정도는 아니다. 이 예시는 쾌락과 행복 외에도 삶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 빠져도 내게 남은 미래는 오로지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인간은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순교자들은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예외라 쳐도 스스로 불행과 죽음을 택한 많은 혁명가와 예술가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쾌락의 총합 이론을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듯했던 글쓰기가 다른 상황에서는 살아가야 할 이유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고 사고 실험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내일 갑자기 뇌종양으로 난독증에 걸린다 치자. 이 난독증은 아주 중증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치자.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능력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즉 소설가로서의 미래는 끝장이 났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태다. HJ도 건강히 살아서 내 옆에 있다. 이때 나는 자살해야 할 것인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목공이나 전기기술 같은 걸 배워서 육체 노동을 하며 살 것이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더는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서 얼마간 안도감과 해방감마저 느낄 것 같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마치 세상의 모든 작은 즐거움들이 상황에 따라 논리를 바꿔가며 나를 살리려 애쓰는 것 같다. HJ의 힘이 붙일 때는 글쓰기가, 글쓰기의 힘이 모자랄 때는 HJ가, 그리고 치킨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재미있는 책이라든가 초여름의 산들바람이라든가 잘생긴 개 같은 것들이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죽지 않고 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제가 읽을 부분이 끝이 났어요. 어쨌든 행복의 총합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장강명 씨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이 끝 구절이에요. 이 얼마나 모순인가. 마치 세상의 모든 작은 그 소소한 즐거움들이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바꿔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 같다. HJ의 힘이 붙일 때는 글쓰기가, 또 글쓰기의 힘이 모자랄 때는 HJ가, 그리고 치킨, 맥주, 자전거, 책, 초여름 산들바람, 잘생긴 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강명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장강명 씨한테는 HJ가 되겠죠. 그리고 글쓰기, 그러니까 즉 내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내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행동이나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지 않나.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나는
이름을 떨칠 것이다. 뭐 이만한 돈을 벌 것이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막 살 것이다. 이렇게 뭔가 큰 목표가 아니라 그냥 소소한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나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자아실현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의 이런 동기를 얻으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치킨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치.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되고 그게 이제 내 삶을 이루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장강명 씨는 신혼여행을 가면서 이런 깊은 생각을 하셨다는 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 나와 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거에 또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장강명 에세이 5년 만에 신혼여행을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장강명 씨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또 소소한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뜻한 커피를 또 마시고 맛있네요. 오늘의 다다의 북카페도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안녕.